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직접 적용을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세웠던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 초반에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라는 이런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은 3번이 될 거고, 두 번째,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한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었는데, 이 두 번째 가정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에라토스테네스가 두 지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두 지역을 잡아서 얘네들의 그림자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때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와야 이때 생긴 그림자와 각도를 측정을 해서 억각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평행하지 않으면 이 억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는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 지구로 들어온다 라는 이런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지구는 적도 쪽이 부푼 타원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지구는 타원체이지만 에라토스테네스는 타원체가 아니라 구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5번은 절대의 정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있지만 에라토스테네스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면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햇빛이 평행하게 옆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도가 같은 두 지역에 막대기를 세워놨고, 위에 있는 지역은 지금 그림자가 생겨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억각에 의해서 각도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지금 Z하고 호의 길이가 L이에요. 문제에서 단위, 그 다음에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타와 L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식은 중심각 세타죠. 여기서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율, 여기서는 L이 되겠죠. 이 비율은 전체 360도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비율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레는 2파이r이라고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례식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바꿔서 한번 써보면, 원래의 비례식은 360 대 2파이r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각도끼리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치를 막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쓸 때 중요한 건 대응하는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왼쪽에 큰 값이 왔으니까 여기서도 왼쪽에 큰 게 와야 되고, 지금 위에서 보면은 각도와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각도와 길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그 비례식은 잘못된 건 아니고, 만약에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그 비례식은 잘못된 비례식이 돼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적은 요 세 가지 비례식과 똑같은 모양을 한번 찾아보면 2번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네요. 1번은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얘와 지금 얘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길이와 각도인데 얘는 각도와 길이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지금 얘는 작은 게 왼쪽으로 와 있지만 옆에는 큰 게 왼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은 모양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돼요. 무작정 외워놓고 내가 외운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정답도 이렇게 찾도록 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반지름이 실제 지구의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생긴 까닭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약 6,000km 정도의 오차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을 할 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두 가지의 가정을 세웠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맛 끝에 설명을 하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런 가정을 세운 이유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000km의 오차가 생긴 이유는 첫 번째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완벽한 원을 원래는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완벽한 원이 아니라 적도가 조금 더 부풀어 있는 타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완전한 구형을 가정을 했지만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구의 둘레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니은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공전한다.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상관이 없고 다음에 디귿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 측정 값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어요. 그런 엄청나게 먼 거리를 기원전에 그 길다란 줄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었을 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냐면 직접 두 지역 사이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몇 걸음이 걸리는지 그 발걸음 수를 먼저 잽니다. 그 다음에 한 발걸음의 보폭의 평균 값을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해요. 그러면 발걸음의 개수와 한 걸음 사이의 그 길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 곱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그 발걸음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죠. 보폭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값에서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옛날에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지구의 타원형 이런 모형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비율을 계산을 해서 축척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 그 값은 매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보니까 비례식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거리와 중심각 이거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지구의 둘레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골 문제가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두 가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가정도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구는 자전을 한다 라는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구 위에 있어서 자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